자, 이번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 길이, 넓이, 부피의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이 단원에서는 이 직선 운동만 다루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직선 운동뿐만 아니라 이 평면 운동도 다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수학 2에서는 직선 운동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직선 운동에서 이 속도랑 속력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직선 운동에서는 이 속도가 플러스 값을 갖거나 아니면 0을 갖거나 마이너스 값을 갖거나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속력은 다른 말로 빠르기거든요. 그래서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속력이 나와. 자, 어디에서? 직선 운동에서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직선에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 속도를 3이라고 합시다. 자, 단위는 무시할게요. 그러면 왼쪽으로 동일한 빠르기만큼 움직였을 때 그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돼요. 속도는 방향이 존재하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속도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지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와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시간에 따른 이 위치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속도 함수는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 함수가 되고, 그 다음 속도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 가속도 함수가 돼요. 자, 여기 이 XVA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X가 위치, 이 V가 속도, 이 A가 가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 이 속도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 가속도 함수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만약 어떤 위치 함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t가 a에서부터 이 b까지 평균 속도를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우리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라서, 만약 a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속도를 물어보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a, fa고 이 점의 좌표가 b, fb가 되니까 얘는 b 빼기 a분의 이 fb-fa,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지. 이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 얘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평균 속도가 돼. 그럼 이때 이 A에서의 순간 속도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t가 a일 때의 이 순간 속도가 되는데, 얘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리미트 b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b 빼기 a분의 fb-fa, 얘가 되겠죠. 얘가 바로 f'a가 되고, 아, 결국에는 지금처럼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순간 속도랑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엄밀히 말해서 순간 속도 함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속도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 순간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는 완전 다른데, 이 평균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평균 변화율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순간 속도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미분 계수랑 연관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인데, 만약 평균 가속도를 물어보게 되면 걸린 시간분의
이 속도 변화량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요. 따라서 순간 가속도는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 수학2에서 배우지 않고 미적분에서 배우긴 하는데 미분을 2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용어는 이게 도함수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위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순간속도에 대한 함수다. 그리고 이 속도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순간 가속도에 대한 함수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가 다른 것처럼 이 평균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도 다릅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들은 평균 변화율 2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미분계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지워서 간략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6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위치함수가 3t의 3승 더하기 2t 더하기 1일 때 속도함수를 물어봤잖아요. 자, 속도함수는 위치함수를 미분한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속도함수는 이 미분해가지고 이 9t의 제곱 더하기 2 이해가 돼요. 그리고 참고로 속도가 0으로 벨로시티거든요. 그래서 속도에 해당하는 문자가 v예요. 그래서 편의상 얘를 속도함수다 해가지고 이렇게 vt다 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가속도 함수는 속도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이 18t가 되고, 자,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라서 이 a라는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편의상 얘를 이렇게 at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t가 1 이상 3 이하일 때의 평균 속도를 물어봤거든요. 자,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3에서 1 뺀 거죠. 그때의 위치 변화량은 F3 빼기 F1 이해가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시간이 범위로 주어질 때는 평균 속도 또는 평균 가속도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번처럼 t가 4일 때의 속도를 물어보게 되면 얘는 어느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t가 4일 때의 이 순간 속도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야. 이 순간 속도는 이 속도 함수에다가 4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f'4가 되고, 자, 이 4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146 얘가 정답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자, 5번 보시면 t가 1 이상 4 이하일 때의 평균 가속도를 물어봤죠. 자, 지금처럼 범위가 주어질 때는 평균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평균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자, 얘는 이 4에서 1을 뺀 다음에 여기 속도함수 나와 있죠. 그래서 v4에서 v2를 빼면 이렇게. 자, 6번은 t가 3일 때의 가속도를 물어봤는데, 자, 3인 순간이기 때문에 얘는 순간 가속도를 물어본 거야. 따라서 이 가속도 함수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는 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54 얘가 정답이 돼. 처음에 배울 때 이 평균과 순간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전혀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길이, 넓이,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물어봤죠. 얘를 구할 때 제일 먼저 길이, 넓이, 부피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요. 여기 위에서 보면 순간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그 함수를 뭐한다? 이 시간에 대해 미분해서 문제를 풀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음처럼 이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길이 함수가 이게 t에 관한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를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야 돼요. 그 평균 변화율은 걸린 시간분의 길이 변화량이라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t가 4일 때의 순간 변화율은 L'4 계산을 직접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넓이 함수도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자, 이 범위에서 평균 변화율은 걸린 시간분의 넓이 변화량,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4일 때의 순간 변화율은 자, 미분해서 4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부피 함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을 때 이 범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걸린 시간분의 부피 변화량, 얘를 구하시면 되고, 자, t가 4일 때의 순간 변화율은 자, 미분해서 이렇게 4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 단원은 우리가 미분 다음에 배우는 단원이라서 문제는 다 순간 변화율만 나와요. 그런데 학교 내신 시험에 간혹 가다가 이 평균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워보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예제 33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지금처럼 나와 있을 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얘는 직선 운동이죠. 자, 그리고 위치 함수가 지금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속도 함수는 얘를 미분한 거라고 했죠. 따라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고, 자, 가속도 함수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6t 마이너스 6, 얘가 나와요. 자, 이때 t가 3일 때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봤는데 3인 순간에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랑 이 순간 가속도를 의미하고 있지. 그래서 이 순간 속도는 이 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순간 속도가 나오고, 자, 순간 가속도는 이 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순간 가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9가 나오고, 자, 얘는 여기 3을 집어넣게 되면 18 빼기 6이니까 자, 12가 돼요. 자, 그 다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우리 운동 방향은 이 속도의 부호를 관찰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자, 지금 VT 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속도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내가 3t로 인수분해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니까 0과 자, 2를 지나는 2차 함수죠.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t가 음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시간은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쪽은 그리지 말고 이렇게만 그리시면 되겠죠. 얘가 자, 속도 함수예요. 속도 함수가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였다가 2보다 크면 자, 이렇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때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위치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따라서 x2는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8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4, 얘가 정답이 돼요. 자, 34번 볼게요. 지상 25m의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져 올렸대요. 자, 이렇게 던져 올렸대.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결국엔 얘도 이 직선 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돌의 t초 후에 높이가 지금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 위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속도 함수가 얘를 미분한 거니까 20-10t가 되고, 자, 가속도 함수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0, 얘가 되겠지. 그리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돌을 던지고 3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3초 후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3초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랑 이 순간 가속도를 물어본 거예요. 따라서 이 3초일 때의 순간 속도는 자, 이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고, 자, 3초일 때의 가속도는 이 밑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20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10 그냥 나오죠. 자, 그 다음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인데, 자, 우리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이 순간 속도는 몇일까요? 이게 0이 되겠죠. 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속도가 0이 된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순간 속도가 0 나와요. 즉 얘가 0이 되는 t가 몇이에요? 2죠. 따라서 자,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자, 2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돌의 최고 높이는 2초일 때 가장 최고 높이에 있는 거니까 이를 여기 위치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25 더하기 50 마이너스 20이 되어서 55가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를 물어봤는데,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 위치가 몇 나와요? 0이 나오는 거지. 높이가 이 xt라고 했으니까 이 높이가 0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때의 시간은 이 위치 함수가 0이 될 때를 구하시면 돼요. 즉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0이 되는 t를 구할 거거든요. 자, 이거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어서 인수분해 합시다. 자,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서 자, t가 마이너스 1 또는 t가 5가 나오는데, t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면에 떨어질 때의 시간은 5초가 돼요. 그럼 그때의 순간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 속도 함수에다가 5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속도 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 20 빼기 5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돼요. 이렇게. 35번. 자, 다음 그래프는 속도 함수래요. 그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거든요. 자, 기억.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속도 함수가 이때는 플러스, 이때는 마이너스, 이때는 플러스니까 3과 5에서 운동 방향 바꾸죠. 그래서 3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네, 맞습니다. 자, 니은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자, t가 2일 때 속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따라서 니은은 정답이 되고, 자, 디귿 t가 5일 때 가속도는 0이라고 했는데, 자, 5일 때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가속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기울기가 0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이 디귿은 틀렸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위치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속도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 순간 가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개념 배울 때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자, 36번.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에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첫 번째가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고,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하죠? 뭐가 나와 있잖아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말은 이 속도나 이 변화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어떤 가로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가로등 밑에 서 있는데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대요. 자, 그러면 t분 후에는 90t만큼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때 가로등에서 불빛이 나오는데 그림자가 요만큼 생기겠죠. 그때
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길이는 제일 처음에는 그림자 끝이 여기에 있다가 t분 후에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그림자 머리 끝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요 길이가 그림자 머리 끝의 변화가 되고요. 요 길이가 그림자 이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가로등 길이가 3m라고 했으니까 여기 3이고 이 사람의 키가 1.65라고 했죠. 따라서 닮은비에 의해서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게 돼요. 그림자 길이를 쌤이 LT라고 했을 때 LT 대 1.65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니까 LT 더하기 90T 대 3이 되어서 내향의 곱이랑 외향의 곱이 같다 라고 놓으면 요 LT가 110T가 나와요. 따라서 이 그림자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110T가 되고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인 길이는 90T에서 이 110T를 더한 200T가 돼요. 따라서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200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처럼 이 속도가 일정해요. 자, 만약에 머리 끝이 움직이는 그 길이가 3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를 한번 미분해 볼까요? 그럼 몇 나와요? 6t가 나오죠. 네. 그 속도가 6t이기 때문에 t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만약 이러한 경우였다면 t가 2일 때 속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2일 때 속도는 얘를 미분한 게 6t니까 정답이 10이다 이런 식으로 적었을 건데 얘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 t가 사라져 버리죠. 따라서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물어봤는데 얘도 시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자, 얘를 미분해 보세요. 그럼 그냥 110이죠. t가 없거든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자, 37번 볼게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기는데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 변화율을 물어봤죠. 3초 후라고 했으니까 얘는 순간이고 순간 넓이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나는 이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가 이 t초 후에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돌을 던졌을 때 몇 초 20cm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t초 후에는 20t만큼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따라서 이 넓이가 어떻게 되죠?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20t의 제곱 얘가 되겠지. 나는 그리고 3초일 때의 넓이 변화율 물어봤으니까 쟤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거든요. 따라서 자, 얘는 400t의 제곱파인데 S'T가 800t파이니까 이 t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정답이 2400파이가 되겠죠. 38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대요.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물어봤거든요. 자, 건너비 변화율이랑 부피 변화율 물어봤어요. 자, 여기는 시간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왜 그러냐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 그 순간은 t가 몇 초일 때예요? 4초가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2cm였다가 몇 초 1만큼 커져가지고 6cm가 되었으니까 4초 일대의 건널비 변화율과 4초 일대의 부피 변화율을 물어본 거야.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건널비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4를 집어넣는 게 정답이 되고, 풍선의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4를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이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이 r일 때 이 4파이 r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구의 부피는 반지름이 r일 때 3분의 4파이 r의 이게 세제곱이 돼. 보면은 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건널비가 돼. 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ST와 VT를 구하기 위해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 자, T초 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구가 있어요. 처음 반지름의 길이가 2였어. 그러다가 T초 후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T만큼 더 증가되겠지. 따라서 이 T초 후에 반지름은 이 T 플러스 2가 되고, 따라서 이 건널비는 4파이 r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 부피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전개해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고, 요 식을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서 4를 집어넣으면 정답이 돼요.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을 배웠으면 바로 미분 가능한데, 그걸 안 배웠으면 일단 다 전개해 놓고 미분하셔야 됩니다. 네. 합성함수 미분은 쌤이 나중에 심화편에서 같이 강의를 할 겁니다.